서준이도 답지 안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았어요? 아니 새로 살 때 답변 있어서. 아니 데일리 테스트 답지. 아 답변. 안 받았지? 그 답지는 필요 없어. 그 답지는 더 가지고. 자, 그러면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뭐야 오늘? 이거 안 돼. 아니 잠깐만 일단 데일리부터. 기다려봐. 네. 이거 얘를 60분 쓰고 이게 어를 안 써가지고 전문을 나왔어요. 원래 이쪽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복수형으로 쓰던 거예요. 아니 데모로 쓸 거면 복수형으로 쓰던 거예요. 이게 S5예요? 네. 안 될 게 뭐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송부터 정확하게 송드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하겠죠. 이거 잘 모르겠어요. 같이 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심히 해서. 네. 관계부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아닌데 공부서 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틀렸잖아. 아는데 틀린 것만큼 어리석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해석은 왜 안 썼어? 어떤 거? 그리고 안 해서 몰라가지고. 자, 그다음에 준비. 그렇지. 역시 1번이 어려웠구만. 어떻게 봤어? 수업이라고 그 데일리. 아니 안 받았었어? 아 그랬구나. 오케이 알았어. 지연이 채점 다 했냐? 아직 풀고 있다고? 늦게 왔어요. 아 나 진짜. 봐봐. 아니 이거는 힘을 줬잖아 내가 단어를. 아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찍어를 써야 돼요? 형성이 좀 더 정확해요. 이해하셨는데. 아니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랬는데. 예, 그건 상관없어요. 사실 뭐 뮤직이냐 송이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문제가. 오케이 잘 봤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다음에 승현이도 안 왔구나 오늘. 승현이, 민규, 지범이, 채원이 혹시 많이 안 왔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연이 거 확인을 좀 할게요. 지연이는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한 문제? 마저 마무리를 좀 하시고. 자, 그 지난번에 외우라는 건 어떻게 좀 잘들 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오늘- 안에 있는 거 다 외워야 돼요. 네. 그 안에 있는 거. 어떤 거요? 바로 안에 있는 거. 괄호 안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그 accustomed to 뭐 devote to 이거요? 네, 당연하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면요. 40쪽에 예. 막 간단히 말하자면 밑에 있는 거 보면 돼요. 간단히 말하자면 To make. to sum이나 to put it briefly 이거요? 당연하죠. 네? 안에 있는 거. 진짜요? 아니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죠. 아니 우리가 독해에서 뭐 어떤 표현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테스트를 미룰까? 네. 네. 4명이나 안 왔었잖아요. 그게 고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설득되려고 그러네. 하긴 뭐 또 생각해보니까 또 서준이는 또 첫 수업이기도 하고. 네.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내가 내 자리에 냅뒀거든요. 테스트지를 냅두고 내가 사실은 두 번째 시간에 보려고 지금은 안 들고 왔는데 왜냐면 시험지 유출될까 봐. 근데 네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확실히 알았죠? 전부 다예요. 전부 다. 38쪽, 40쪽 전부 답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영어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해요. 이거는요. 이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왜냐면 그 전에도 말했지만 그 가자부에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심지어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To make 뭐로 나왔더라 그때? To make matters worse가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matters와 worse의 자리를 막 바꿔 쓰고 막 난리부르스 치고 막 이런 적이 있어갖고 그때도 말했지만 나한테 니킥 한 대씩 맞았거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일리 피드백 먼저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데일리에서의 문제 난이도를 좀 평가를 하자면요. 1번이 상급 난이도, 그 다음에 2번이 중간 난이도, 3, 4번은 중상 난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1번을 죄다 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1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번 내용이 참 이게 어찌 보면은 뒷내용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that 같은 거, 뭐 동격의 that, 뭐 관계부사 뭐 이딴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이렇게 여러분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바로 그런 유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관계사 문제는요, 사실 해석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약간 고딩스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딩스러운 문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관계사에 대한 문제를 풀 때 항상 모양만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있고 뭐 불완전한 문장이고 이런 식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니네가 해석을 해봐. 그들이 객관성과 이성을 가질 수 있는 영향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틀립니다. 왜냐? 동격 접속사 대신 생략이 안 돼요. 관계대명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어법적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이 수거 하나만 알았어도 사실 쉽게 풀 수 있었는데요. have, impacts, on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요것만 알았어도 사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impact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effects라고 써도 되고요. 됐어요? 또는 influences라고 써도 됩니다. 단수형으로 쓰면 앞에다가 붙이면 되고요. on이겠죠. on. 그러면 우리가 have impact on 하면은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뭐뭐에, 이 on이 뭐뭐에야. 이 뒤에 있는 놈에게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동사로만 쓸 때는 influence나 아니면 뭐 affect나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자,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mistake라고 쳐봐.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봐봐. mistake는 실수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실수하다라는 동사 뜻도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mistake를 의외로 동사형으로 잘 안 씁니다. 어떻게 많이 쓰냐? make mistake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이게 실수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실수를 만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실수하다예요. 실수하다. 자 그러면 아니 mistake라는 한 단어로 실수하다를 쓸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늘려 쓰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말할 때 여기다가 그냥 bad를 붙이면 되잖아. 그럼 얘가 얘를 수식하니까. 그치? 근데 이 버전에서 우리가 나쁜이란 말을 쓰려면은 일단 나쁜이란 말은 형용사니까 얘를 수식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badly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badly는 물론 나쁘게라는 뜻도 있지만 심하게 뭐 이런 의미가 사실 좀 더 강하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미 전달이 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늘려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형용사의 수식을 넣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향을 끼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도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씁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많이 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냥 affect 같은 단어를 써버리면 affect에 뭐 negatively, positively 막 이렇게 단어를 이제 붙여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have impact on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have negative impact o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다 그냥 형용사 하나만 쓰면 되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쓴다라는 겁니다. 일단 당위성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문장 구조로 봤을 때 일단은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구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harmful impact 여기까지 일단 완전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죠. 자,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버렸어. 명사가 나왔는데 impact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다. 뭐라고요? 얘가 수식해주는 거다. 여러 번 얘기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뒷문장을 보면 they 주어 나왔고 can have 동사 나왔고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명사가 나왔어. 즉 목적어가 나왔어. 어라? 완전한 문장인데? 목적어가 빠져야 되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으니까. 근데 목적어가 빠진 게 없이 다 나왔어. 그럼 이거 잘못된 문장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on을 붙여줘야 돼. 왜 on을 붙여? have impact on이니까요. 됐어요? 그럼 have에 대한 목적어가 원래 얘네잖아. 이게 원래 목적어인데 얘를 앞으로 빼서 선행사로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뭐뭐에 끼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너네가 이 구문 분석을 잘 해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임을 여러분이 과연 파악을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였고, 두 번째는요, have impact on이라는 이 수거를 떠올려낼 수 있는지, 세 번째, 여러분이 과연 해석을 정말 잘 할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거를 좀 시험해보는 이제 그런 테스트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석 자체는 난 잘했을 거라 생각해요. 해석 자체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쓴 해석과 똑같이 쓰셨다면은 그러면 더더욱 어법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여기에 끼치는 영향이니까요. 여기 애잖아, 애. 그러면 전치사 on이 붙어야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have on이 정답이잖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냥 암기 문제죠. commit oneself to ing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뭐 하는데 헌신하다, 전념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렇죠? 뭐 여기서는 사실 제가 답지에는 oneself로 썼는데요. oneself 꼭 제기대명사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목적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넘어갈게요. 간단한 거니까. 자, 3번 볼게요. 3번을 제가 중상 난이도로 꼽은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어법상 어색한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1번은 잘 찾으셨을 텐데 2번은 잘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 여러분 교재에서 나온 문제는 1번만 나왔었거든. 얘는 안 나왔었어.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거라서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동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목적어도 없잖아 지금 보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해석상도 그런 거겠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머시너리나 엠플로이 트레이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적합하니까 요구되는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ne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ost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어를 보시면 A or B의 구조로 나와 있죠. A or B에서는 B에 스위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B가 training이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형 동사 cost, s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이거 했었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A and B 혹시 내가 설명했었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아이씨 말 필요 없어 이씨 덩어리들아. 응? 응? B의 스위치라고? 그건 A or B고 아가씨 A and B요. A and B. 안 한 것 같으니까 설명할게요. A and B는 스위치가 어떨까? 뒤에 동사를 써야 돼. 자, 어떻게 쓸래? 기본은 복수거든요. 기본은 복수인데 단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A and B가요. 그거를 좀 써드릴게요. 여러분 어디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자, 내가 다시 정리해서 써줄게. 자, A and B는 기본은 복수로 봅니다. 복수로.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A and B를 단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문법 책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and B가 단일 개념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문법 책에는 보통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씨 단일 개념이 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 하나 쓰면 끝나니까요. 예시 하나 써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singer and songwriter 이렇게 썼어요. 자 주어예요. A and B죠? 그렇죠? 자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사를 쓸 겁니다. 자 is를 쓸까 are를 쓸까? 뭐 쓸래? is예요? 그래? 다른 분들도 의견 똑같습니까? 서준이 어떻게 생각해? is? 전부 다? 서영이도 is? 뭔가 대세에 따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어떻게 생각해요? 지연이 어떻게 생각해? is가 맞는 것 같아? 그래? is가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요 송라이터 앞에다가 딱 한 단어만 추가해볼게. 요거 이러면 R가 되죠. 됐어요? 이거 설명 안 했어요 내가?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간 그럼 봐봐요. 이 단일 개념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즉, 싱어송라이터를 하면은요, 에 걸리는 게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가수이자 작곡가가 되는 거죠. 아이유 같은. 됐어?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단일 개념이라고. 단일 개념.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어를 붙여버리면은 가수 한 명, 작곡가 한 명 서로 별개의 인물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때는 복수 취급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즉 단수 취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얘가 단일 대상일 때입니다. 단일 대상. 단일 대상. 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 한 번만 업그레이드 해볼게. 이거 지울게 얘는. 그냥 지울게요. 그러면 만약에 동명사가 나왔어 얘들아. ing and ing 나왔어. 이때는 어떻게 할래?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어. 동명사는 알다시피 단수 취급이죠. 근데 동명사 and 동명사 나왔어. 얘는 어떨까? 복수 취급? 단수 취급? 둘 다 어떨까? 셋 중에 하나. 어떨 것 같아? 단수 취급일까? 복수 취급일까? 둘 다일까? 둘 다? 둘 다? 둘 다 맞을 것 같아? 단수? 왜 말들이 없어? 자, 정답은 일단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가능합니다. 얘도요. 그러면 얘는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A and B가 기본은 복수 취급이야. 근데 역시나 얘가 단일 개념이면은 얘도 단수 취급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건 행위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게 단일 개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팁을 줄게. 팁. 이 and의 해석이 포인트거든. and의 해석. 그러니까 이 and를 그리고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뭐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그리고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그러면 복수로 보는 게 맞아. 보통은 그렇다고. 하고 나서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이때는 단수로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 먹는 것과 저녁에 밥 먹는 것은 서로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 내가 이렇게 예문을 하나 말한다고 해볼게. 그럼 방금 전에 내가 주어 자리에 아침에 밥 먹는 것과 저녁에 밥 먹는 것 이렇게 말했죠. 그럼 아침에 밥 먹는 행위와 저녁에 밥 먹는 행위가 하나의 개념일까? 아니죠. 두 개를 지금 따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침에 밥 먹는 것과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는 것 그리고 저녁에 밥 먹는 것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복수로 보는 게 맞다는 거야. 그때는. 됐어? 그러면은 하고 나서로 해석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여기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따로 밥 먹는 것 따로 이게 아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다는 게 일련의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방금 전에 쌤이 어떻게 해석했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 이렇게 됐죠. 이때는 우리가 단수로 취급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행위를 하나의 묶음으로 볼 거냐 별도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 스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A and B 얘기 나와서요.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4번을 볼게요.
4번은요 최근 고등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바로 분사구문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요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원래 이 문제의 시초가 어디냐면요 의외로 안국고입니다. 안국고가 시초인데요 2018년에 안국고 2학년에서 이에 관련된 문제를 외부지문에서 이제 시험으로 냈었습니다. 정답률이 그때 20%가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개념을 잘 몰랐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잠깐만 뭐에 관련된 거지? 관계사 관련된 거네. 그러면 관련성이 있으니까 진도 나간다 생각하고 같이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건데요. 제가 두 가지를 문장 구조로 한번 써볼 테니까 어법상 맞는지 틀린지, 맞는 구조인지 틀린 구조인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앞에 봐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1번, 동사 2번, and, 동사 3번. 자, 이런 구조 하나.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이 두 개의 구조는 어법상 맞을지 틀릴지 하나씩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저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문장 구조는 어법상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그래? 도영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맞는 것 같아? 뭔가 한 명이 대답하면 약간 대세에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래? 여기선 좀 갈리네요. 맞을까 틀릴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어법상 맞고요. 두 번째 거는 어법상 틀립니다. 자, 그럼 왜 틀린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법책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데 시험엔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영어를 보다 보면 각종 기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콤마 그리고 대시가 있습니다. 대시. 이 대시랑 하이픈은 다른 거예요. 하이픈은 단어끼리 연결해 주는 거고 대시는 부연 설명용입니다. 콤마랑 대시는요, 여러분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두세요. 두 번째,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 이 땀 표시.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이 가능합니다. 얘는 접속사가 돼요. 됐어? 일단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세요. 콤마나 대시는 접속사의 역할을 못 하는데요. 딱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로서 콤마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1번 케이스예요. 1번 케이스. 자, 봐봐. 1번 케이스를 잠깐 보면 동사 2번이랑 동사 3번은 and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동사 1번과 동사 2번은 콤마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원래는 콤마는 접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없지만 3개 이상을 나열할 때는 and를 한 번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and를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콤마가 and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경우에 한해서만. 됐어? 그런데 아래 있는 문장은 어떠냐? 접속사 없이 그냥 콤마만 나와 있고 3개 이상이 나열된 구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주어 동사를 두 개 써?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법상 틀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맞게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맞게 고칠 수 있냐? 제일 심플한 건 뭐예요? 여기다가 and 쓰면 돼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접속사로 연결해 주면 되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and를 안 써. and를 못 쓰고 얘네를 어떻게 조져. 그러니까 and 뭐 추가 단어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놈들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어법상 맞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얘가 어법상 맞는 문장이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주어 동사 1번, 콤마 주어 동사 2번 이렇게 나왔어. 자, 얘를 추가 단어 없이 어법상 올바르게 고쳤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 어떻게 고치면 될까? 응? 아니 왜 자신 있게 얘기해? 저 다른 거.
주어요? 예, 다른 거예요. 그냥 저기서 고치는. 예, 여기에서 뭔가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법상도 맞고 내용상으로도 자연스러워져요. 한 부분만 고치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얘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4번이랑 관련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얘랑 똑같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관련성이 있어요. 자,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아까 도영이가 말한 게 정답인데.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얘를요, ing로 쓰면 돼요. 이러면 정답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이 원리를 아셔야겠죠?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잠깐만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에다가 and를 붙이면은 어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날리고 동사의 ing. 이게 분사구문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잘 봐봐. 분사구문을 만들어 볼게. 얘 날려. 접속사. 이 주어가 서로 달라. 다르면 어떻게 해? 다르면 안 지우잖아. 냅도 ing. 됐어? 이런 원리야. 원리는 심플하죠. 그리고 분사구문은요. 우리가 이제 중3 때 어법 시간에 배우는데요. 부대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부대 상황. 그래서 뭐 연속 동작이나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용어는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하다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야. 됐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해석은 뭐야? 그리고 얘가 뭐뭐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nd를 안 쓰고도 여기를 분사구문으로 바꿔주면 그리고 얘가 뭐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됐어요? 얘랑 똑같아. 봐봐. 여기 first and feels 주어 나왔고 began 동사 나왔죠. 자, 쭉 뒤로 가볼게. 주어 동사 있나 없나? 없어. 없어.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and가 없다고 한번 쳐보자. and가 없어. 여기다가 그럼 내가 동사를 쓸 수 없잖아. 왜?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거는 그리고 만들어냈다. 이걸 쓰고 싶어. 그리고 만들어냈다. 그러면 우리가 and를 쓰면 되는데 and를 안 쓰고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creating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써주면 된다. 똑같이. 아니면 접속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와 병렬 구조로 해서 creat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지금 다음 챕터가 관계사 챕터인데요. 아니 선생님 실컷 분사구문 얘기해놓고 이게 관계사랑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약간 응용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잠깐만요. 요거를 좀 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 보시면 잘 보이나? 잘 보이니? 이 정도 보시면? 뒤에 보여? 오케이. 잠깐 봐봐. 내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수그릴게. 지금 여기 보시면 and thereby creating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어법상 잘못된 거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둘 중 하나가 정답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얘를요 내가 정답인 걸 하나 더 써줄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봐봐. 왜 그런 거냐면요. 지금 and 앞에는 and 뒤에는요 주어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어떤 주어가? day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이 day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fossil fuels가 되겠죠. 됐어? 근데 앞에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거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생략된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해석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뭐 하다로 해석하잖아. 그럼 어때요?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과 똑같습니다. 해석이. 됐어?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는 걸까? 학교 시험에서는요. 지금 제가 낸 거를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치를 써버려. 그리고 creating 이렇게 쓰거나 created 쓰거나 해서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가 없는 상태로 creating, created 이렇게 돼서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에서도 어법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1, 2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관련된 문제가.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은 각자 중학생 때 분사구문 다 풀어봤고 관계사의 계속적용법도 다 풀어봤어요. 근데
보통 문법책을 보면요, 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뭐라고만 설명이 나와 있는가?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을 쓸 수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또는 생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 and it, and they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냥 이 정도의 설명만 나와 있다고. 근데 얘가 분사 구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어떤 어법책에도 그게 안 나와 있어. 여러분 입장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어때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해석도 똑같고 어법적으로 맞기만 하면은 계속적 용법을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어? 이렇게 응용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 4번 문제였던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4번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왜 얘가 틀렸다? and를 쓸 거면 병렬 구조가 가능하니까 앞에 있는 동사 begin에 맞춰서 created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created로 쓰던지 아니면 접속사를 없애버리면 병렬 구조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분사 구문을 써줘야겠죠. 분사 구문을 쓸 거면 ing로 시작하거나 pp로 시작하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잖아. artificial complexity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형인 creating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영작 부분은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쓸 수 있느냐. 네, 이것 때문에 문제 낸 거예요. 이거는 자주는 아닌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잊을만 하면 이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한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아까 그 지연이 내가 검사를 못했는데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검사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먼저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 프로젝터는 꺼버릴게요. 책이 없어요. 씨, 이제 아까 전에 진작 얘기하던가 나한테 와갖고 씨. 책은 왜 안 갖고 왔냐? 그래 두고 와서 가져오려 했는데 버스 타고 다시 20분 가기에는 아니 책이 없는데 수업 어떡해. 그 갱깨 같은 거 사. 나 진짜 또 뽑아야 되잖아. 나 진짜 기다려봐. 오늘 할 게 50쪽이죠 여러분? 관계사 파트. 오늘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네요. 50에서 대충 잠깐만요. 한 요점까지 뽑아놓자. 아이 딜레이 되잖아 이 자수가. 아니 나한테 진작 얘기를 하든가 다른 친구들한테 뭔 민폐야 이게. 자 일단 출력 걸어놨으니까 나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그동안 일단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관계사 파트 좀 볼게요. 기본적인 설명은 저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에서 관계사를 가지고 뭘 시험을 내는 게 가장 좋을까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항상 이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잖아. 무슨 앞에 사람이면 후 쓰고 뭐 쓰고 이런 설명은 전 다 생략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저는 알바니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50쪽에 있는 관계사의 기본 역할을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올 것 같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그 50쪽에 그 테스팅 포인트 8 관계사의 기본 역할 이렇게 제목 써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27개년 그리고 최신 5개년 기출 빈도에 별 5개죠. 출제율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수능이든 내신이든 어디든 간에 이 관계사는 아주 단골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지난번에 제가 완수불명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안 했냐? 했었잖아, 그렇지?
항상 절 관련된 어법은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언제나 완수 불명입니다. 또는 접속사도 가능하다 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내지는 접속사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라는 점, 요거를 먼저 기억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사의 기본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뭐 후쓸래, 훔쓸래라는 거, 이거는 관계사의 격에 관련된 문제죠.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는데요. 격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시험에 낼 만한 거는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책에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관계대명사에서 격 구분 문제라고 쓸게요. 격 구분 문제. 격 구분 문제로 시험 낼 게 두 종류밖에 없다 했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vs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건데요. 지금 내가 말하는 주관대와 목관대를 비교하는 문제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유형이 아닙니다. 이걸 누가 몰라. 뒤에 rest word 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후가 정답이겠지. 이런 거 너무 쉽잖아. 이런 거는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너무 쉬운 거죠. 자,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냥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구조로만 보여드릴게요. 구조로만. 어떤 구조로 나오냐면은 일단 명사가 나옵니다. 선행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주관대 쓸래 목관대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그냥 구조만 쓴 거야. 그러면은 이거 왜 한 거 같지? 안 했나? 했나? 왜 이렇게 한 거 같지? 미안해, 내가 문법 수업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냥 설명할게요. 혹시 내가 설명했다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의 정답은 후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를 써야 돼요. 이게 함정수가 뭐냐면은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이겠네 해서 후를 골라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함정수거든요. 근데 왜 주격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 동사 보이시죠? 두 번째 동사. 이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어에 대한 관계대명사를 쓰는 건데요. 자,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man 이렇게 나와. 명사 자리에. 그리고 who 쓸래 아니면 whom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I think 그 다음에 is hones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만 보고 목적격이네 이렇게 골라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함정이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보통 문법책에서는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I think가 삽입절이다라고 보통 많이 나와요. 문법책에는 삽입절이다. 그러면 뒷부분만 보면 동사보호 나왔으니까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이 주어 동사가 삽입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구분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 주어 동사에서 이 동사 있죠, 동사. 이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동사 자리에는 주로 뭐가 오냐면요, 이런 애들이 와요. say, think, 그다음에 believe, 또 뭐가 있을까? guess, know. 등등 이런 동사들이 오거든요. 질문 하나 할게.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뭔 거 같아? 뭔 거 같아? 한번 맞춰봐. 어떤 거? 나 못 들. 야 그렇게 작게 말하면 나 안 들려. 나 귀가 안 좋단 말이야. 응? 나도 이제부터 작게 말한다. 이렇게 해주시다고 써. 뭐라고 다시? 생각에 관련된 표현.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얘는 생각보다가 아닌데? say는? 어떤 거? 저를 목적으로 받는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비슷했어. ing 아니에요. 조금 비슷했어. 도영이가 말한 게 거의 비슷했어요.
아, 좀 아쉽네. 어떤 거냐면요.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애예요. 주로 대절을. 오케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뻥치지 마. 그럼 말을 해야지 다수가. 진짜로 뻥치지 마. 아니,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 대기 있잖아. 그러니까 주로 얘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명사절 접속사 대신